환자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 중에 이 음식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유기농이라는 거와 그다음에 항암 식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두 개를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농이 항암 식단이고 항암 식단이 유기농이다, 이런 개념을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유기농은 단지 뭐 식물 같은 경우를 재배를 하거나 동물을 사육을 하거나 양식을 할 때 있어서 그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방법에 있어서 유기농으로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암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농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항암 식단은 이 음식 속에 어떠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물질들이 들어있느냐, 그게 이제 항암 식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이 어떤 암을 치료하는 데서 먹는 음식은 무조건 유기농이어야 된다, 그래서 유기농을 많이 찾는데 정말 그럴까? 유기농을 하는 경우는 좋죠. 하지만은 정말 그럴까? 근데 유기농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유기농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농민들이 재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요. 자, 볼까요? 일단은 농약 안 해야죠. 그 다음에 제초제 이런 것도 뿌려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비료도 어때요? 유기 비료 외에는 써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항생제 써서도 안 되죠. 그 다음에 호르몬제 써서도 안 되죠. 그리고 어때요? 재배도 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유기농 하는 주변에는 농약이나 이런 일반적인 농사를 짓는 부분하고는 거리가 떨어져야 돼요. 그쪽에서 농약을 살포하거나 비료를 살포할 땐 날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차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GMO를 써서도 안 돼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맞춰서 하려면 유기농이 정말 어렵고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유기농을 찾는단 말이에요. 유기농을.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진정한 유기농을 통해서 재배한 이런 식자재를 가지고 항암 식단을 구성을 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진정한 유기농인 이런 식자재가 우리 식탁에 얼마만큼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까? 사실은 유기농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유기농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은 식자재를 비싸게 구하는데, 구해서 내가 정말 유기농이라고 생각하고 먹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유기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달릴 필요는 없고, 그 식자재 중에서 최소한의 지킬 수 있는 부분들, 즉 농약을 안 쓴다든지, 그 다음에 가능한 유기 비료만 사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항생제나 어떤 성장 호르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 식자재 선에서 구해서 이걸 우리가 가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약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씻는 방법을 깨끗이 잘 씻는다든지, 그 다음에 음식은 가능한 한 제철 음식인 경우에는 가능한 노지에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 음식을 구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면은 우리가 완전한 유기농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몸에 유해하지 않은 선에서 우리가 식자재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유기농이다. 이게 항암 식단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